안녕하세요. 한 달간의 독서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가나다 순으로 책을 소개할 거라서 좋은 책이 언제 나올지 도무지 감을 잡으실 수 없을 거예요. 끝까지 집중을 놓치지 마시고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하는 책은 이언 맥큐언의 나 같은 기계들이라는 SF 소설입니다. 지난번 책하울 영상에서 너무너무 좋은 소설이라고 미리 스포일러를 해드렸지만 좋으니까 또 이번 영상에서도 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보통 SF 소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먼 미래를 상정하고 상상하고 쓰는데 이 소설은 기술이 발달한 것과는 다르게 한 1950, 60년대의 런던,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만큼 이 작가님이 제일 잘 쓰시는 시대적인 배경을 가져왔기 때문에 더 재밌게 느껴졌는데요. 자신이 호기심에 사본 로봇이 자신의 연인을 사랑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근원적으로 생명이란 무엇이고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시장에서 인간과 로봇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좀 깊이 있는 심오한 질문들을 던지기도 하고 작가 특유의 블랙 코미디 같은 부분이 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실제로 읽으면서 육성으로 이렇게 팩 터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정도였어요. 정말 좋아서 플래그를 아껴서 붙인 게 이 정도였습니다. 저는 되게 간직하고 싶은 제가 꼽는 이언 맥큐언의 되게 좋은 작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께는 어떨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이언 맥큐언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께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이 작가 특유의 블랙 코미디 코드가 잘 맞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었어요. 그리고 나오는 책이 최진영 작가님의 단 한 사람입니다. 구애 증명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으로 읽었는데요. 구애 증명이 독자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집중해서 개성 있게 풀어냈다면 이 단 한 사람에서는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양하게 쌓아 올린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마 구애 증명에서 느꼈던 짙은 여운을 기대하시면서 사셨다면 조금 산발적으로 주제가 이제 담겨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남매를 가진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셋째 딸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가족을 상실한 다음에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야기,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단 한 사람만을 구할 수 있는 저주 같은 신비한 능력,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 작가님이 가장 잘하시는 건 이 속마음에 가진 아픔을 굉장히 잘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소설 안에서도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이런 아픔이 있을 거고 이런 속내가 있을 거야가 잘 보여주는데 구애 증명에서는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집중되어서 호소력이 짙었다면 여기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약간 몰입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단점이 저에게는 개인적인 단점이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책 표지에도 나무가 등장을 하고요. 첫 부분에도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읽으면서 이거 옛날에 페터 볼레벤 책에서 읽었던 거를 알고 있으니까 더 쉽게 이해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셨다고 해서 그래 책을 읽는 즐거움은 이거지. 나중에 어디선가 언제 어떤 식으로 이런 쌓아놨던 지식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즐거움이지 이게 바로 책 읽는 맛이지 하면서 혼자 뿌듯했던 그런 여담도 저만의 스토리도 있습니다. 다음 책은 당신의 브랜드는 브랜드가 아닐 수 있다라는 책입니다. 작가님 쓰셨던 전 책,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이 좋아서 기억해 두었다가 산 책인데요. 개인적인 만족도라는 사실 전작이 더 좋았는데 이 책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냥 브랜딩 자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같은 얘기를 왜 여러 챕터에서 반복적으로 하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끝에는 되게 큰 브랜드가 나오다 보니까 나랑은 조금 먼 얘기네 싶어서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브랜딩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내 브랜드가 좀 정체되어 있나라는 고민을 가지신 분들께 인사이트와 좀 구체적인 해결 방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냐 이 생각의 전환 포인트를 잘 짚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작에서는 되게 좋은 사례라고 소개했던 브랜드가 두 번째 책이 나오면서는 좀 망해가고 있는 되게 솔직한 이야기까지 담겨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도태되겠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읽으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막 그런 커피 브랜드가 나와요. 스타벅스보다는 싸고 던킨보다는 맛있는 커피.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겨울서점보다 쉽고 공백의 책단장보다 유쾌하다라고 하면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내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어떤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가 되고 싶은가라는 점에서는 책을 읽다 말고 한참 동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의 유튜브 채널이자 브랜드로 다가가고 있을까? 책을 읽기 전에 이 책 재밌나 안 재밌나를 그냥 한 번 더 들어보는 사람인가? 혹은 같이 책을 읽으면서 제 채널에 알림이 뜬 순간 책을 더 보고 싶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제 채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자리를 빌어서 물어보는 거기도 하고요. 그만큼 저도 제 채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다음 책은 아직 읽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자기 전에 딱 침대 옆에 두고 조금씩 읽고 있는 책이에요. 빌 브라이슨이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저는 에릭 와이너를 더 좋아했어요. 그 지식을 굉장히 유쾌하고 흥미롭게 풀어내는 걸로는 사실 빌 브라이슨이 더 유명하셨고 예전에 이제 책을 쓰셨던 분인데 거의 모든 것의 역사는 아무래도 주제 자체가 좀 어려워서인지 좀 어렵다. 이 작가는 유머커드가 나랑 안 맞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디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거든요. 실제로 진짜 몸이 어떤 호르몬이 돌고 있고 내 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과학 생물 교과서보다 100배, 1000배 재미있게 쓰고 있고 저처럼 문과생이고 생물 공부한 지 너무 오래됐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짧은 시간 안에 공부하겠다는 욕심 말고 저처럼 좀 천천히라도 읽어보시겠다면 조금씩 내 몸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와, 나 이거 읽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쭉 꾸준히 드시게 될 그런 책입니다. 다음 책은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라는 송기령 작가님의 책입니다. 내용 요약을 따로 한 영상이 있어서 내용은 많이 이야기하지 않을 건데요. 읽어본 감상만 짧게 얘기해볼까 합니다.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서 모든 공정이 자율화가 되어서 업무 효율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그런 개인들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어떻게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기술 습득을 거부하거나 기술 습득에 좀 느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빈 공간으로 남아있게 돼서 모든 것을 예측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핵 개인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자기계발서처럼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텐데 나는 지금 어떤 준비를 했는가? 나는 미래에 어떤 식으로 살게 될까를 생각해보게 되는 시작점으로서 좋은 인사이트를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읽으면서 전체의 주제가 있고 이 챕터별로 이렇게 주제 문장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흐름을 쫓아가게 되는데 읽다 보면은 흥미로운데 이 챕터별 주제 문장이 뭐였더라가 살짝 놓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서 내용 한 번 더 정리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윤포세 책 5권 읽고 영상 올려서 그거는 따로 영상이 있어서 참고하셨을 텐데요. 사실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해서 모든 작가의 책을 읽어보지는 않잖아요. 왠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으로 한 권쯤은 읽어보고 싶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으로 빨리 읽어보고 한번 나름의 추천 기준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는 이 민음사의 멜랑콜리아가 진짜 읽으면서 왜 이렇게 반복이 많은 거야!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좀 긴장감 넘치고 대중성 있는 그런 스토리를 원하시면은 3부작을 더 추천을 드리고 매력적인 책은 오히려 희곡집 이름 기타 메인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오랜만에 희곡집 한번 읽어보시겠다 하면은 그 책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쓸쓸한 가을 감성하고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다음 책은 인간은 왜 인간이고 초파리는 왜 초파리인가라는 마치 수능 그 언어 영역 비문학 지문에서 새로운 과학 지식을 얻는 느낌으로 읽었던 책입니다. 막 엄청 유쾌하고 감성적이고 친절하게 풀어낸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글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분이 최대한 친절하게 대중을 상대로 진화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뭐 진화, 유전학, 발생학 같은 것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책입니다. 요즘에는 어떠한 발견이 어떠한 연구를 이끌었다 이런 것으로도 조금 한 걸음 나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 책은 좋은 엄마 학교라는 SF 소설입니다. 마거릿 애투드의 시녀 이야기가 떠오르는 약간 디스토피아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SF기는 하지만 심리 스릴러에 가까운 그런 읽으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좋은 엄마 학교라는 시스템이 설정된 가상의 세계가 나오는데요. 자녀를 조금이라도 잘 못 키운다
라고 이제 발각이 되면은 친권을 뺏기 전에 1년 동안 좋은 엄마 학교라는 교도소 같은 곳에 보내서 이제 교정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훈련을 쭉 받아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면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고 아니면 아예 친권을 뺏기게 된다는 설정입니다. 주인공도 자녀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여기서 힘든 시간을 버텨내는데요. 읽으면서 좀 화가 나는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엄청 부들부들 화가 나시게 될 거예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육아는 다들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왜 엄마들은 그 마라톤의 긴 과정을 다 전력 질주하듯이 쭉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강요받는 걸까 이런 문장이 마음에 남았고 그 결말에 가서는 결국 이 주인공은 이 좋은 엄마 학교를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는지 이런 과정도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결말이 아주 좋진 않고 적당히 좋았거든요. 이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시다면 결말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부당한 것들, 프레임 씌워지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면서 재미있게 읽어보실 만한 소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리드 윗 미 찍을 때 읽었던 책이고 굉장히 좋아했던 준파 라히리의 축복받은 집도 이번 달에 읽은 책입니다. 이 작가님의 신간이 나와서 그것도 금방 사서 읽어볼 건데요. 역시 준파 라히리는 단편 장편 다 잘 쓰는 것 같기는 한데 단편의 매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단편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최은영 작가님 좋아하신다면 이 작가도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인간관계에서 느껴지는 사실 이게 막장 드라마급으로 잘못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안에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받고 아픔을 느끼는 그런 지점들이 있잖아요. 어쩜 이렇게 세밀하게 잘 그려냈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책은 퓨처 셀프입니다. 최근에 자기계발서 중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기대를 하면서 샀는데요. 좀 아쉬운 면이 많았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건 이 내집 편집 디자인이었어요. 이 편집 디자인이 좀 가독성을 해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내용은 그냥 클래식한 자기계발서였습니다. 유명인이든 좀 덜 유명한 사람이건 성공한 사례가 나오고 그것을 굉장히 잘 정돈된 형태로 말을 잘 만들었고 또 좀 지루해질 법하면 적재적소에서 되게 명언처럼 보이는 이렇게 동기부여 되는 말들이 곳곳에 잘 등장을 해서 그냥 내용은 그냥 딱 자기계발서스러운 열심히 하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다른 책들도 읽다 덮은 책과 다 읽은 책이 있는데요. 영상으로는 아무래도 조금씩은 더 조심해서 말하게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책들에 대한 이야기는 블로그든 인스타든 더 짧게 한 번 더 서평을 남겨볼 테니까 오늘 영상에서 말하지 못한 책들도 궁금하시다면 찾아오셔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